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제목부터 피곤한 책이죠. 실제로 이 책을 본 제 지인은 난 저렇게는 죽어도 못해 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4시 30분에 시작되는 하루는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이 책이 무기력감에 빠져있던 저를 깨워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누군가는 꿈을 이룬다는 거창한 말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조금씩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르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독서시민 대봉작가입니다. 아침형 인간, 새해가 되면 나오는 단골 주제죠. 이것이 맞다 아니다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체 리듬이나 생활 패턴이 다르고 본인에게 잘 맞는 것이 가장 좋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아침형 생활 패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시작은 이 책이 아니라 공부의 신 강성태님의 영상에서 시작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유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새벽 공부. 회사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나서 남은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먼저 에너지를 사용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짧은 이야기였지만 저거구나 싶었습니다. 제 하루가 딱 그렇습니다. 8시 반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업무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고객을 상대하는 영업직이다 보니 새로운 고객, 진행 중인 고객, AS 고객으로 퇴근할 때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곤 집에 와서 잠깐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운동을 30분에서 40분 정도 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강제로 하는 운동이라 살려면 해야 합니다. 이러고 나면 10시.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12시까지는 2시간 정도가 남아있지만 항상 고민에 시달리죠. 지금보다 나은 삶이 되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하지만 몸은 이미 풀려있고 머리도 맑지 않으며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이 정도도 못 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상 쉬자면 또 죄책감이 들어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뭘 하자니 괴롭고,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자연히 슬럼프에 빠지게 됐죠. 이때 강성태님의 영상을 보고 아침 시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를 만나게 되죠. 이 책은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시 30분에 일어나게 된 계기와 새벽 기상 후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 새벽은 배신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기상 노하우와 아침 시간 활용에 대한 4시 30분, 새로운 나를 만났다, 생활 속 시간 활용과 시간을 대하는 마음을 담은 내가 조금씩 성장하는 방법, 실제로 사용하는 다이어리로 보여주는 실전 예제격인 인생을 바꾸는 모닝 플래너. 이 책을 읽고 4시 30분에 기상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새벽 기상을 하면서 공감이 갔던 부분과 제 생각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벽은 나에게 휴식이다. 네, 정신 나간 소리 같죠? 5분 10분이 아쉬워 매일 아침 사투를 벌리고 있는데 일찍 일어나서 휴식을 취하라니. 김유진 변호사는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일어난다고 하면 주변에서 너무 힘들게 사는 거 아니냐고 말한다고.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와이프에게 들었습니다.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매일 잠이 부족하다며 피곤해하면서 왜 그렇게 굳이 하려느냐고. 그런데 저는 잠을 줄이지 않았어요. 자는 시간은 동일하지만 일어나는 시간만 앞당겼을 뿐이에요.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잠들고 6시에 일어났는데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잠들고 4시 30분에 일어나는 거니까요. 자, 그것까진 알겠는데 왜 새벽 기상이 휴식이 되냐고요? 그 이유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완벽한 혼자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나를 찾는 사람도 말을 거는 사람도 없죠. 이런 혼자만의 시간은 의외로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과 어우러져 생활을 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 동료, 고객들, 퇴근 후에는 지인이나 친구들, 집에서는 가족들, 혼자 있을 때도 메신저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나 혼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시간이 도통 생기질 않아요. 하지만 이 시간은 너무나 고요합니다. 너무도 조용하기 때문에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가 있죠.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있을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정말 큰 힐링이 됩니다. 며칠이고 원하는 만큼 힐링을 하면 됩니다. 또 상쾌한 출근이 가능합니다.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허겁지겁 준비해서 나가는 출근길. 머리는 무겁고 눈은 슬슬 감깁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런 일상이 지겹고 괴롭다는 생각이 항상 들죠.
반대로 새벽 기상 후 출근길은 몸이 가볍습니다. 잠이 완전히 깬 상태에서 출근을 하기 때문에 컨디션이 이미 올라와 있죠. 여유 있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도 없고 물건을 빠뜨리는 일도 없습니다. 남은 시간에 이불이나 집안 정리를 하고 나오면 왠지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물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후가 되면 몹시 졸린 타이밍이 옵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좀 지치기도 합니다. 이때 잠깐 낮잠을 자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다시 리셋되는 기분. 하지만 저는 되도록 잠을 자지 않고 잠깐 나가서 바람을 쐬거나 해서 잠을 쫓습니다. 그 고비만 넘기면 밤에 일찍 잠이 오고 빨리 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노하우? 김유진 변호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 4, 3, 2, 1 하고 바로 눈을 뜬다고 합니다. 바로 일어나야 한다고, 조금 더 누워있는다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바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짝 다르긴 한데 저도 속으로 숫자를 빠르게 셉니다.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그러고는 눈을 확 뜨고 일어나 버립니다. 잠자리에서 빠르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시 누워버리면 다시 잠이 들 확률이 높고 5분 더 누워서 일어나야 하는데 하면서 버티고 있어 봐야 괴로움만 커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불을 바로 정리하고 나면 첫 단추는 잘 끼웠군 하는 생각과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스트레칭을 하고 씻고 출근 준비까지 마칩니다. 이렇게 하면 잠이 완전히 깨는데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제 방으로 가서 나만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여기까지만 오면 4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하기는 성공입니다. 자,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4시 30분 기상의 핵심은 취침 시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4시 30분에 일어난다고 잠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취침 시간을 앞으로 당긴 것 뿐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려면 전날 최소 11시에는 잠이 들어야 합니다. 일찍 잠들면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시에 잠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가장 큰 유혹은 TV일 것입니다. 평일이건 주말이건 11시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재미난 예능이 시작되고 12시 반에서 1시 정도에 끝이 납니다. TV를 잘 피했더라도 누워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기 시작하면 3, 40분은 후딱 지나가죠. 제 경험으로 11시에 잠들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시간에 졸리도록 모든 에너지를 하루에 다 쓰는 겁니다. 낮잠은 최대한 안 자는 게 좋고요. 이렇게 힘겨운 과정을 거쳐서인지 일찍 일어나면 시간을 더 잘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 힘든 거 참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보내려고 그걸 참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입니다. 종일 최선을 다해 시간을 보내고 운동까지 하고 나면 11시엔 너무 졸립니다. 그대로 자면 됩니다. 듣기에도 하루가 엄청 빡빡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잠자는 시간을 늘린다거나 하루를 아예 쉬기도 합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나 이틀 못 일어났다고 완전히 포기하면 안 됩니다. 늦게 일어났다면 그때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잘 보내면 됩니다. 금연할 때 일주일 잘 참고 한 번 못 참고 피웠다고 그냥 다 포기해버리면 평생 담배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실패해도 바로 다시 시도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되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 반드시 특별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무슨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반드시 책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평소에 미뤘던 책상 정리라던가 깔끔하게 방 정리를 하고 나면 나는 제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4시 30분에 기상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아직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일을 했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여유라는 것이 생겼고 그동안 엉망이었던 방이 깨끗해져 생활의 질이 높아졌으며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 2년 지나가면 언젠가는 큰 변화가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기력감에 빠져있던 저에게 제 타이밍에 찾아와준 이 책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 일주일만 도전해 보시죠. 어쩌면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서시민 대봉작가였습니다.